덕숭 총림 예산 수덕사에 봉안된 소조 열애자상 내부에서 고려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불경들이 발견됐습니다. BBS 뉴스가 불복장의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와 관련해 불복장의 문화재적 가치와 향후 전승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2부작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자들을 진정한 수행자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숭파송 50주년을 맞아 군종병 템플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청년들의 소외와 폭력, 자살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덕숭 총림 예산 수덕사에 봉안된 소조 열애자상 내부에서 고려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불경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불경들은 특히 당대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우가 발문을 쓰고 대각국사 이천 큰 스님이 간행한 보물급 불경들입니다. 문화재위원이자 중앙승가대 교수인 정각 스님은 지난해 수덕사 무의당에 봉안된 소조열애 좌상의 복장 유물을 수습해 조사한 결과 묘법연화경, 대방광불 화엄경소 등 학계가 존재를 몰랐던 7종의 고려시대 불경들과 발원문, 다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방광불 화엄경소 권 79와 80은 국내에서 여태껏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고려시대 간행본으로 드러났고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묘법연화경도 고려시대 희귀 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각 스님은 모레 낮 1시 30분 충남 홍성 충남도서관 광당에서 열리는 덕숭산 수덕사 봄말사의 선보문화재 학술대회에서 불상 복장유물로 수습된 고려 불경들의 세부적인 분석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불상이나 불화의 사리와 발원문 등을 넣는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불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불복장 의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불복장의 문화재적 가치와 향후 전승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2부작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불복장 의식의 의미와 가치를 홍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자들은 사찰에 모셔진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합니다. 형상으로서의 불상이 예배와 공경의 대상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 불복장 의식입니다. 불복장 의식은 크게 불상 안을 물목으로 채우는 복장 의식과 부처님의 눈을 뜨게 하는 점안 의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복장은 복덕을, 점안은 지혜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불상은 복덕과 지혜를 갖춘 부처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양족이란 말은 복과 지혜를 구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복장의식은 복덕을 상징하고 점안의식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갖춘 부처님을 엽법하게 모시는 의식 자체가 그 복장과 점안의식입니다. 불복장 의식은 시대를 넘나드는 타임캡슐의 역할도 합니다. 부처님의 복장에는 보리심에 종자를 심는다는 의미로 오곡 등 모두 13가지의 물목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불상을 만들었는지를 기록한 연기문이며 경전 또한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불복장 의식 보존회 회장 경암 스님은 시대에 따라 복장 속 물목은 변할 수밖에 없다며 요즘은 전통을 지키며 시대상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경전 자체는 옛날에는 한지로 돼 있지만은 요즘에는 양지로 돼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엔 더 나아가서 CD로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USB로 돼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팔만대장경이 전체가 USB 하나로 이렇게 딱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USB도 집어올 수도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불복장 작법은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7개 전승됐습니다. 현재 불복장 의식은 경암 스님 등 모두 5명의 스님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으며 이들 스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보존회가 무형문화재 지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5명의 스님들은 몇십 년간 불복장 의식을 비밀리에 전수됐도 해서 실제로 행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각자가 설행하고 있던 복장 의식을 한번 모여서 보존회를 한번 구성해서 이걸 무형문화재로 한번 등록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위에서 권유도 있었고.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둔 불복장 의식. 그동안 소수의 스님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불복장 의식은 이제 국가 문화재로서의 위상을 갖추면서 보존과 계승, 발전의 과제를 안은 채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부터 나흘간 불교의 발상지 인도를 방문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나한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간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설립하기로 했던 양국 교류의 역사적 상징인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허황후는 2000년 전 고대 가야국 수로왕과 결혼한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 가야 불교의 시초로 꼽힙니다. 또 김 여사는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영부인 초청 오찬에도 참석해 양국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인도 힌두교 3대 축제로 꼽히는 디왈리 축제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의 사찰 생활을 돕는 출가지도 법사와 출가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지도 법사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출가자들을 진정한 수행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올해 조계종의 출가자 수는 122명, 2013년 236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절반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더욱이 입산한 뒤 행자 등록을 했더라도 수계를 받기 전에 퇴사하는 비율도 25%나 돼 출가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가자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지도법사와 출가 상담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 우리 출가 행자 문제는 우리 종단적으로 또는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자 제도가. 이 6개월간 과정이 대단히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미비하다면 참 큰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강은 출가 희망자와 행자와의 소통을 위한 상담 기법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강사로 나선 선업스님은 출가자의 길을 안내할 이들에게 충고와 제안, 조언 등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되도록 귀를 열고 입은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충고를 마지막으로 막 갖다 퍼붓거든요. 이게 그거에 해석하고 충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담사면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담사는 듣는 게 구할이고 말은 9번 듣고 한마디 얘기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업스님은 특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일주일간 동고동락했던 경험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누구와 만나더라도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을 낮추었다면서 이는 출가 지도법사와 상담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참 좋은 능력을 우리가 개발해 주는 거, 그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요. 워크숍에선 교육원 연수국장 모일 스님이 출가 장려를 위한 종단의 과제와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사찰 생활에 대해서도 묻고 자신들의 또 진로에 대해서도 묻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 출가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서 해소해주고. 불교계는 탈종교화 시대를 맞으면서 신도와 더불어 출가자 수가 갈수록 줄어 종단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출가자 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이 수행자의 길로 주저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윤기중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포교사단 전국 지역단장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포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포교사단 관계자들을 만나 포교사들이 포교에 있어 중요한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난관도 있겠지만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승려복지기금 조성과 성역화기금 불사에 앞장서고 신행혁신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일선 군부대에 군승을 파견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아 육해공 전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종병 템플스테이를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개최했습니다. 군종병들은 불자로서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고 군포교의 디딤돌로 최선을 다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만해마을에 자리한 서원보좌. 육군과 해군, 공군 등 전국 각 부대에서 군포교에 정진하고 있는 군종병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군종병들은 군포교의 최일선에서 군법사들과 병사들의 가교로서 병사들이 원만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군종병들이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다며 부처님 제자임을 자각하고 불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많은 일반 병사들이 군종병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출가 수행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 하나에 우리 불교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군승파송 50주년 기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병사들은 평화의 등불을 봉안하고 저마다의 서원이 담긴 촛불을 밝혔습니다. 또 평화 합장주를 만들며 군포교에 기여하고 있다는 군종병으로서 자부심을 확인하고 군포교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님과 그 불자님들의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 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잘 수행하여서 모두가 이제 잘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종병들은 법사를 도와 법회를 준비하고 법당을 관리하는 한편 병사들의 종교와 관련된 여러 행정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동료 병사와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며 군 법사보다 친근하게 마음을 나누며 신행 생활과 군 생활이 원만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병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마치 또래 우리가 같은 전우들로서 이렇게 안내도 가능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군종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종교구는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군종병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군포교와 청년 불교의 활성화를 이뤄냄으로써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미래세대위원회가 어느덧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의 소외 문제와 폭력, 자살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3년 연속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인 12.1명보다 평균 2.4배가 높지만 민간 합동의 자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0명 가운데 4명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실제 청소년 자살률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방치해둬선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에 맞춰 불교계도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이 청년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백년대계 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소외를 말한다를 주제로
청소년 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암담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폭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암담함, 또 현실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된 거. 토론에서는 청소년 자살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충동적인 모방 자살, 학교 폭력, 왕따, 가정 불화 등이 꼽혔습니다. 게다가 자살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의 개인 홈피나 SNS에 올려놓고 자살을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미화하는 놀이 문화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자살이 놀이의 한 방편으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친구들과 자살 동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상으로 개인 홈피나 SNS에 올려놓고 과시하고 미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변에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은 청소년들에게 큰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감기 예방을 위한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의사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는 대형 병원과 응급실밖에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초기 개입력을 되게 문턱이 높게 느껴져서 못 가게 된 이유가 아니냐. 이번 대화마당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전국의 사찰 가운데 처음으로 VR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듭니다. 통도사와 경남 양산시는 올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12.5억 원을 들여 디지털 홍보관을 구축하기로 하고, 통도사는 입구 매표소 우측에 한식당을 리모델링해 디지털 홍보관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디지털 홍보관은 VR 상영관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상영관,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며 통도사의 문화재와 암자, 자연경관 등 천년고찰의 다양한 모습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을 위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불교 경전을 한자 한자 손으로 옮겨 쓰는 사경은 그 자체가 불교의 수행법이자 전통 불교예술 작품인데요. 고려 전통 사경의 맥을 이어온 사경 작가 행호 스님이 20여 년간 만들어온 사경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장엄한 사경의 세계로 조윤정 기자가 안내합니다. 17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표적인 불교 수행법, 사경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사경연구회의 회장이자 서울 길상암 주지인 행호 스님이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제3회 야납 행호 사경전을 개최했습니다. 행호 스님은 외길 김경호 선생의 지도 아래 연세대 서예 지도자 과정과 사경 지도자 과정, 전통 사경 기능 전승 과정 등을 수료하면서 전통 사경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사경을 한 지 한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총 사경한 걸 전체 해양전으로서 한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예. 제가 한 작품들은 거의 사경 역사상 거의 이렇게 있던 작품이 아니고 다 새롭게 창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경 수행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 전시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문 금리 금강경 병풍 등 행호 스님이 사경의 길에 들어선 이후 20여 년간 꾸준히 만들어온 작품 5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을 당시 선보였던 작품 법륜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비스님 그 법문 중에서 한경 법문 중에서 했는데 미국 전시회다 보니까 영문으로 그 인가법을 이렇게 써서 전시를 했습니다. 또 우리말의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작품 한글 묘법 연화경과 한글 금강반야 바람일경도 눈에 띕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문은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사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소원 속에서 이와 함께 행호 스님의 이번 사경 전시회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 등 많은 사부대중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제 인문학의 시대에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문학의 그 바탕은 바로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바탕이 되는 경전이 인문학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서 출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사경의 세계와 옛 조상들의 깊이 있는 예술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고려시대 석탑으로 보물 제77호인 춘천 7층 석탑 사리이윤 봉안식이 춘천 시내 일원과 소양동 7층 석탑 부지에서 봉행됐습니다. 춘천 불교사업연합회는 춘천시청 광장에서 사업연합회장 편백운 스님과 회원 스님들, 이재수 춘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리암 인수인 계식을 열었습니다. 사리암은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에 의해 춘천 시내 일원을 가로질러 역사공원 7층 석탑까지 이운됐으며 이운된 사리는 석탑에 봉안됐습니다. 보물 제77호인 춘천 7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탑으로 도로 확장 공사로 지난 2016년 11월 해체된 뒤 문화재 발굴 과정을 거쳐 현재 복원불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고종 직할교구 사찰이자 수도권의 천년고찰 양주 청년사가 제2회 효경로잔치 한마당을 열고 어르신들을 위한 효행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효행상 시상과 국악과 각설이 품바 등 축하 공연의 순으로 진행됐고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스님, 전 총무원장 도산스님, 중앙종회의장 도광스님, 태고총림 순천 서남사 주지 호명스님, 재단법인 청년사 이사장 상진스님, 청년사 주지 혜경스님과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청년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선풍기, 후원금 지원 등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경영해법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령의 근로자들도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현실에서 고령화되고 있는 기업 인력,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기업의 활력,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1세기 비즈니스 포럼과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한국 경영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슈가 돼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경영 문제는 이 학계에서 토론하는 것 위에는 이 사회적으로 경영 문제를 정말 같이 토론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기업에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정말 일자리도 창출되고 나라 경제도 부강하게 이렇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기업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승진에서 탈락한 고령 인적 자원을 퇴출하려는 조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자기가 루저라고 생각하고 또 승진에 탈락하고 애사심도 떨어지고 직무 만족도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활력이 생기겠어요? 직무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승진 제도 역시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충성심이 있는 게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충성심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임원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파벌이 생기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고령의 인적 자원들도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직장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업 담당자가 자기 직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전문가들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표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입사하고 6개월 지나서 이병철 회장께서 불러가지고 저한테 가르친 것이 밝고 씩씩한 사람 뽑아라. 역시 경영은 사람으로 풀어라 하는 것이.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조계종이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의 사찰 생활을 돕는 출가지도법사와 출가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출가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출가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행자 등록을 한 뒤 수계를 받기 전에 퇴사하는 비율도 25%나 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번 출가하면 일생을 출가 생활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환속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수행자들의 참된 길로 들어설 때 한국 불교에도 희망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